어둑어둑한 골목길을 한 명의 취객이 걷고 있습니다. 취객은 비틀거리는 취객의 어깨에는 기타 케이스가 메어져 있습니다. 깊은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기타를 둘러맨 한 명의 취객이 비틀거리고 있었다. 지들이 나를 무시해. 그는 한때 잘 나갔던 록그룹 슈퍼스타의 멤버인 이진우였다. 그런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야, 너도 내가 웃음냐? 어? 청년은 남자에게 미안하다며 목례를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청년의 사과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그의 취기 어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청년은 비장한 결심을 한 듯했다. 흠칫 놀라는 이진우.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 청년이 조용히 휘두른 칼에 찔린 이진우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같은 시각 방송국 지하주차장. 요즘 프로그램 청취율이 장난이 아니던데. 뭘, 김 PD야말로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PD님이잖아. 라디오 방송의 DJ인 강상원은 잘 나가는 예능 PD가 된 김은하를 바라보는 기분이 씁쓸했다. 사실 강상원은 한 시대를 평정했던 록그룹 슈퍼스타의 멤버. 김은하 PD는 그때 그들의 뒤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던 여중생 팬이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더니 강상원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우울한 터인데 이번엔 차까지 말썽을 부렸다. 되는 일이 없으려니까 그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결국 차에서 내린 강상원. 그러나 보닛을 열고 아무리 살펴봐도 차에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김은하 PD와의 만남에 차 고장까지. 마치 누군가 짜놓은 재수없는 각본에 배우가 되어 움직이는 듯한 느낌. 불길했다. 누군가가 그의 뒤로 다가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전기선으로 목을 조르는 남자. 강상원은 저항했지만 결국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 슈퍼스타의 전 멤버인 강상원 역시 방송국 지하주차장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3일) 후 최욱 반장은 강상원 납치살인 사건의 현장 상황을 전해들었다. 라디오 방송 DJ 강상원 씨 촬영과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다. 사체의 귀가 잘려 있었다는 것. 최 반장은 증거 하나도 남기지 않은 범인의 엽기 행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듯했다. 들을 만큼 들었어. 저희 이제부터 말이야. 이 미친 또라이 놈이 왜 우리 불쌍한 강상원 씨를 그리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내 보자고. 그 시각 슈퍼스타의 팬클럽 회장까지 역임한 김은하 PD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얼굴 없는 가수 K인의 UCC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UCC의 제목은 바로 이미 해체된 그룹 슈퍼스타를 위한 진원곡. 근데 이 동영상 만든 가수가 누구래요? 인터넷 아이디가 케인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대요. 바로 그때 최욱 반장이 강상원의 살해 소식을 전했다. 실종됐던 강상원 씨가 오늘 아침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본 사람이 김은하 PD라고 하던데 말입니다. 강상원 씨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없었습니까? 강상원이 죽다니. 김은하 PD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룹 슈퍼스타는 15년 전 해체된 유명 록밴드. 베이스 기타의 이진우, 드럼의 강상원, 일렉트릭 기타의 조현도, 그리고 리드 보컬의 정희승.
그러나 리드 보컬인 정희승이 실종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때 슈퍼스타는 저한테 오빠이자 아빠 같은 분이었어요. 우울한 분위기를 깬 것은 최 반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화곡동 쪽에서 일주일 전에 귀가 절단된 사체가 발견됐다고? 뭐? 그 사람이 슈퍼스타의 멤버였던 이진우라고? 이진우와 강상원은 이미 사망. 슈퍼스타의 전 멤버였던 정희승은 실종. 그렇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성공한 멤버 조현도였다. 제가 그 2명을 살해했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시거나 또 혹시 누군가 제 목숨도 노리고 있다면 제 몸은 제가 스스로 지킬 자신이 있으니 최 형사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도를 찾아간 최 반장. 그러나 조현도는 다른 2 멤버의 죽음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눈치였다. 좋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사람 욱하게 만드네 말입니다. 어쨌든 최 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스 김, 손님 나가세요. 안내 부탁해요. 최 반장이 찾아온 날 저녁. 조현도는 얼굴 없는 가수 케인을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다. 끝나? 슈퍼스타를 위한 진홍곡보다 더 대단한 작품이 있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케인이 내민 악보는 정희승이 슈퍼스타 활동을 하며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미발표곡과 유사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분노와 절망, 잔혹감이 깊게 어려 있었다. 너 혹시 예전에 정희승이라고 만난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정희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케인. 조현도는 너무도 정희승 곡과 닮은 케인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음악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던 정희승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곡. 조현도는 뭔가 대어를 낚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악보 위로 핏방울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케인의 악보를 보며 감동하던 조현도의 피였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의 케인. 케인은 바로 조현도가 침을 묻혀가며 넘긴 악보에 독을 묻혀놓았던 것이었다. 다음 날 방송국 앞은 얼굴 없는 가수 케인의 베일을 벗기라는 여학생 팬들의 시비로 북적대고 있었다. 케인만 섭외하면 시청률은 따놓은 당상이겠는걸요? 그건 그렇고 그 귀 수집가가 말입니다. 이 또라이 놈이 이번에는 조현도의 귀를 잘라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를 남겼거든요. 그 단서 때문에 김은하 PD님을 만나 뵙고 좀 도움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귀를 잘린 채 죽음을 맞은 3명의 슈퍼스타 멤버들.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얼굴 없는 가수 케인.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는 화제의 동영상까지. 모든 정황은 소설처럼 완벽했다. 게다가 케인은 조현도의 살해 현장에 자신이 슈퍼스타의 3 멤버를 죽인 범인임을 알려주는 단서까지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야,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보 수집력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일전에 내가 알아보라고 했던 슈퍼스타 멤버 정희승 실종 사건 빨리 좀 되도록이면 알아보고. 속이 타들어가는 최 반장.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희승의 행방이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였다. 경찰들이 얼굴 없는 가수 케인의 행방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 동안 케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
슈퍼스타의 귀를 훔치는 가수 케인. 그에겐 결코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천재 모차르트의 그늘에 가린 샬리에르 같은 사람이었다.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평범한 뮤지션에 불과했던 소년의 아버지는 때론 열정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이고,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꼭 빼다 박은 아들. 알았어? 소년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야. 소년은 자신의 손을 내리치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슈퍼스타의 존재가 더 싫었다. 하여튼 어휴. 하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응? 이 한 소절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멍청한 기가 문제지. 어휴.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 슈퍼스타만 없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귀를, 그가 내는 소리를 사랑해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원도 산골 외진 마을의 한 별장. 그곳의 주인인 중년 남자에게 얼굴 없는 가수 케인이 찾아왔다. 오랜만이군. 차나 한잔하고 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편 경찰서를 나가려던 최 반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김은하 PD였다. 네, 오늘 아침에 케인한테 이메일이 왔거든요.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저희 프로에서 그것을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귀 수집가 놈 말이야. 정희승의 거처를 알아냈거든. 이제 걔가 정희승의 거처를 알아내고 정희승의 귀를 통해서 마지막 자기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온 생방송으로 다 보여줄 거라는 그런 판단으로 빨리 이제 그 기동대를 해가지고 이제 정오까지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그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다음 범행 대상으로 중년 남자를 선택한 듯 보이는 케인. 그때 텔레비전 위의 상자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중년 남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보였다. 이런, 내가 그 말을 안 했고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그는 바로 15년 전 실종된 슈퍼스타의 리드 보컬 정희승이었다. 젊은 친구, 내가 젊은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들어주겠나? 눈을 감고 가만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나? 케인은 중년 남자, 아니 슈퍼스타의 리드 보컬 정희승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젊은 친구, 뭐가 들리는가? 케인은 부정하고 싶었던,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던 진실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 하물며 자네가 금방 들었던 시국의 소리는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 케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늙은이의 귀를 훔쳐가는 건 훔친 사과는 자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네. 바로 그 순간 순찰차 소리가 집을 에워쌌다. 케인!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소년. 남의 귀를 훔쳐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했던 삐뚤어진 한 청년의 욕망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그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맺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